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8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번 환자의 지인으로 30살 중국인 여성인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명지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 이송을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합니다. 이번 비행편에는 중국 국적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도 탑승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돼 생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 26번, 27번 환자들이 격리되기 전에 오갔던 장소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27번 환자는 일찌감치 증상이 있었지만 입국 단계는 물론 선별 진료소에서조차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8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환자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30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자가 격리돼 있었는데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명지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합니다. 중국 국적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 우한에 발이 묶였던 교민들도 이번엔 중국인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은 230여 명. 본인이 잔류를 희망했거나 가족 중에 중국인이 있어 혼자만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전세기를 띄워 이들 중 귀국 희망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10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이 있어서 15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세 번째 전세기는 오늘 밤늦게 출발해서 내일 새벽 김포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0여 명을 태워왔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중국인은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인과 결혼한 교민의 상당수는 가족과 함께 남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두 나라 검역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중국 측 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차 귀국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 26번, 27번 확진자들이 격리되기 전에 오갔던 장소들이 공개됐습니다. 한 가족으로 확인된 이들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병원 선별 진료소를 모두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번, 27번 환자 부부가 사업차 중국 광둥성에 갔다 돌아온 건 지난달 31일. 밤 9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경기 시흥시 집으로 갔습니다. 앞서 25번 환자로 분류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후 특별한 외출 없이 집에 있던 세 사람. 지난 3일 시흥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은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당시 이들을 응대했던 직원들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홀서빙 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 다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격리 폐쇄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인 25번 환자가 집 근처 슈퍼마켓을 걸어서 다녀온 것. 이후 가족 모두 독감 증상 등으로 3차례 신천연합병원을 찾았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침 증세로 이곳 병원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했던 27번 환자는 당시 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귀가했다가 이후 25번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난 7일 한 식자재 유통마트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마트 측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3명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이후 집에 머물던 3사람 중 어머니가 먼저 확진을 받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됐고 아들 부부는 각각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옮겨져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에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32명으로 확인돼 모두 자가격리됐습니다. 시흥시는 관내 어린이집 465곳에 1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방문했던 곳들에 대해 방역 작업을 모두 마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상 영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27번 확진자는 일찌감치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 단계는커녕 선별진료소에서조차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7번의 시어머니인 25번 환자도 선별진료소를 2번이나 가고서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선제적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이향원 기자입니다. 27번 확진자는 남편이 26번 환자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광둥성에 머물다 지난달 31일 입국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지만 우한 방문 이력이 없는 데다 마카오를 경유해 들어와 입국 당시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애초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우한시 방문자로만 특정했을 때인데 지난 4일 후베이성으로 확대된 기준을 따라도 걸러낼 수 없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광둥성이 확진자가 많은데도 정부는 입국 제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키로 하였습니다. 검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27번 환자가 선별 진료소를 찾은 건 지난 5일인데 폐렴 증상이 없어 당시 기준에서는 의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9일 전까지 통제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을 듣고 25번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의심 환자 소견을 냈지만 막상 검체를 어디에 맡길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하루를 낭비했습니다. 이 검체를 어디로 의뢰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검사가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 날 검사를 진행한 걸로. 뒤늦은 조치로 일가족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천명해온 선제적 대응 방침이 머쓱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과 약국에 제공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 해외여행 이력 정보 시스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겁니다. 오늘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여행력 제공에 이어 오늘 13일부터는 일본과 홍콩,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가 제공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4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중국 전역에서 108명이 숨지고 2,47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는 1,016명, 확진자는 42,6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일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후베이성의 경우 어제 사망자가 103명에 달해 치사율이 3.1%로 나타났고 추가 확진자는 약 2,100명이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치료 중인 확진 환자가 37,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7,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춘제 연휴가 끝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모두 반드시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가 끝나고 인구 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하진 않았지만
신규 환자의 발생 추이와 지역 사회에서의 확산 정도,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확산 속도, 규모, 그리고 지역 내의 분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국자들이 매일 발열이나 기침, 우한 등 증상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이 자가진단 앱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매일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자가 진단 앱은 특별 입국 신고서에 적힌 인터넷 주소나 QR코드로 접속해 설치할 수 있고 한국어 외에 중국어, 영어도 지원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앱이 설치되어 있고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백화점 대부분이 하루 문을 닫고 대대적으로 방역을 벌였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도 특별 방역을 시작했고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생필품과 식품 판매대에도 화장품 코너에도 방역업체 직원들이 매장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 백화점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백화점 대부분이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특별 방역을 위한 휴점입니다. 1, 2월은 설 연휴 휴점으로 별도의 휴점일이 통상적으로 없지만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루 임시 휴점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3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사흘 동안 방역을 마친 터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곳이 아닌데도 휴점하는 외식업체도 생겨났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서울 송파에 있는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 가맹점이 차례로 하루씩 쉬면서 소독할 예정입니다. 배달 전 손 씻기 수칙도 정했습니다. 고객들의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 우려를 일소에 해소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저희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면세점 업계가 문 닫는 시간을 2시간가량 앞당긴 데 이어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도 단축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 300~400곳의 영업시간을 평균 1시간씩 단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유통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업계마다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접촉한 다른 직원이나 고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소비 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순차 휴업에 들어간 현대 기아차 일부 공장이 일부 부품을 긴급 조달받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GV80과 팰리세이드 등 주력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이 공장이 오늘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한 기아차는 K시리즈 등을 생산하는 화성 공장 가동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전역의 공장 휴업이 연장되면서 전선 뭉치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조달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상황 등을 주시하며 가동 재개 일정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부 단속반이 불법 거래를 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105만 개로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안에는 구하기 힘든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거래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마스크라고 적혀 있으면 단속에 걸리니까 밖에 박스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 불법 거래입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에 현금 14억 원에 거래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따로 마련된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해당 창고를 봉합 봉인하고 제조 공장에서부터 판매상에 이르는 전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귀 현상을 틈타 매점 매석을 한 마스크 유통업체도 정부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해당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써놓고는 창고엔 일주일 평균 45만 개의 재고를 쌓아뒀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재고를 닷새 이상 보관하면서 매점 매석 적발 기준을 넘었습니다. 매점 매석한 업체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매점 매석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을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뇌전증에 관여하는 물질인 포타슘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서에는 포타슘 이온과 결합하면 형광을 내는 염료가 들었고 겉은 포타슘 이온만 통과하도록 얇게 코팅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염료가 내는 형광의 세기를 바탕으로 포타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쥐의 센서를 조입한 뒤 발작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찰한 결과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 것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뇌전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전신 발작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불규칙한 이상 흥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신경세포에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적절히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발작과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본 연구에서 한 그런 뇌전증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과 같은 다양한 그런 뇌질환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계속해서 확장하여서 이런 다양한 뇌질환의 그런 발생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뇌과학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뇌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임상적 연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소카 이재용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회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소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 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과 역량 등이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이 지난달 열렸습니다. 핵심 주제는 기후 변화였는데요. 이 환경 문제를 두고 수차례 설전을 벌여온 스웨덴 소녀 툰베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호주 산불 사태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대한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